민속놀이는 서민의 놀이를 뜻합니다. 전통놀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놀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따라서 놀이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전래놀이입니다. 놀이TV. 안녕하세요. 놀이TV 이상호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고무줄놀이도 전통놀이일까요? 공기놀이는 민속놀이일까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다 보니까 이런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개념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TV. 먼저 새 개념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배경이 다릅니다. 7, 80년대에 들어 민속학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한 놀이를 민속놀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책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1969년에 전라남도 편을 시작으로 1981년 함경남북도 편까지 13년간 발행됩니다. 이 책에서 많은 놀이들이 민속놀이라는 분류 아래 소개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술서적엔 민속놀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강성복이 쓴 금산의 민속놀이도 마찬가지고 심우성이 쓴 우리나라 민속놀이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민속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994년에 재미있는 민속놀이라는 책이 북한에서 출간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팝송이나 유행이나 간판에서 외래어를 쓰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러다간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전통 음식, 전통 옷뿐만 아니라 전통놀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삼동원에서 나온 한국의 전통놀이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교과서에서도 전통을 강조하게 되면서 전통놀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래놀이라는 말은 언제 등장할까요? 1989년에 민속학자 최상수가 웅진출판사에서 한국 전래 어린이놀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나 민속놀이나 전통놀이에 밀려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전승놀이라는 말로 통일했습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말하면 전승아소비고.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전승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1995년에 나온 한국민속대관이라는 책에 전승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농촌의 전승놀이도 이 즈음에 출판됩니다. 그러나 전승은 의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전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동문화에서는 전래동화, 전래동요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놀이도 마찬가지로 전래놀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책인 전래놀이 101가지를 아시죠? 전래놀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놀이TV. 민속은 양반이나 왕이 아닌 민간의 신앙, 습관, 풍속을 말합니다. 전통은 전해지는 것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전래는 앞 세대의 문화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놀이를 붙여볼까요? 민속놀이는 서민의 놀이를 뜻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통놀이는 윷놀이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놀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전래놀이는 앞 세대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온 놀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변하면서 놀이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또 즐겨하는 놀이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투어나 칠교는 왕이나 양반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서민들이 보거나 해보지 않은 놀이라 엄밀하게 따지면 민속놀이라고 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고무줄놀이나 오징어놀이는 7, 80년대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띠지만 이것을 전통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앞세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모든 놀이를 전래놀이라는 말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두어나 질교, 오징어놀이, 고무줄놀이, 심지어 요즘에 하는 도둑과 경찰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들어온 놀이가 우리 정서에 맞아 다음 세대에 전해져 많이 한다면 그 놀이 또한 전래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특정한 놀이에 전통, 민속, 전승, 전래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단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번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의 변화하는 속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래놀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놀이풀이 오늘은 놀이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래놀이라고 쓰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놀이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지만 연구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